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축구계의 흥미로운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포트넘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손흥민 선수의 전생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부터 시작해 두 스포츠 스타 사이의 화해, 그리고 일본 언론이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칭찬하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다채롭게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수 영입 철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술적인 능력만을 보지 않고 인간적인 면모와 성품을 더욱 중시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철학은 손흥민 선수에게 주장직을 맡긴 결정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영국의 스포츠 전문 매체 디애슬레틱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는 과정의 뒷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호주 리그에서 득점왕에 오른 베사르 베리샤 선수의 경험담을 통해 감독이 선수와의 첫 통화 때부터 가족 같은 분위기를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리샤 선수는 감독이 팀에 필요한 사람을 찾고 있으며 단순히 골을 넣는 능력보다는 좋은 인성을 갖춘 사람을 우선시한다고 전했습니다. 토트넘의 최근 영입 소식으로 넘어가 보면 1월 이적 시장에서 티모 베르너, 라두 드라구 등 주목할 만한 선수들을 팀에 데려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 선수가 토트넘을 선택한 주된 이유 역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간 중심 철학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 사이의 화해 소식, 일본 언론이 손흥민 선수를 두고 사용한 찬사의 표현 등 축구 팬들에게 흥미로운 여러 소식들이 있습니다. 드라구시와 베르너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의 깊은 대화를 강조한 것처럼 이는 감독의 선수 영입 전략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베르너는 특히 감독과의 첫 대화가 자신을 토트넘으로 이끈 결정적인 요소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디애슬레틱이 강조한 바와 같이 포스테코글루가 각 선수와의 모든 대화에 철저히 준비하며 선수 개개인의 필요를 정확히 이해하고 충족시키려는 그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포스테코글루는 감정 지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으며 선수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성품과 팀의 적합성을 판단합니다. 특히 팀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선수는 영입하지 않는다는 그의 원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손흥민을 토트넘의 주장으로 임명한 결정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줬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선수가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에서 주장을 맡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손흥민의 긍정적인 성격과 팀을 위한 헌신은 그를 완벽한 선택으로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은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인품과 리더십을 겸비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단호한 태도를 보일 줄 아는 선수입니다. 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있어 고민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선택이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최근 한국 대표팀 내에서 일어난 논란에 대해 손흥민을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리더가 되면 때때로 부정적인 반응을 감수하면서도 필요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더십은 단순히 인기를 얻거나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 선수의 행동 방침에 대해 말하면서 올바르지 않은 것을 목격했을 때 조직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고심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손흥민의 모습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감독은 손흥민이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한다는 점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그의 승리에 대한 열망과 원칙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는 누구보다 뚜렷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팀 내에서 올바르지 않은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며 때로는 팀 분위기를 위해 악역을 자처하는 용기 있는 주장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감독은 리더십이 항상 인기 있는 결정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동료, 코치, 클럽과의 마찰을 불러올 수 있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일을 추진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며 손흥민은 이러한 리더십을 탁월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손흥민의 인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그는 천성적으로 예의 바르고 타인을 존중하는 인물이지만 이것이 그의 경쟁력과 엄격한 기준을 갖춘 성격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규성 선수의 화상 인터뷰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사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나왔습니다. 조규성은 해당 사건을 직접 목격했으며 이강인의 행동에 대해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항상 팀 분위기를 밝게 유지하려 노력했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최대한 평화롭게 해결하려 했으나 상황이 악화되어 신체적 충돌로 이어지고 손흥민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조규성 선수의 진술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출전하기로 결정했으며 부상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는 손흥민 선수의 팀에 대한 헌신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강인 선수와의 갈등 상황은 팀 내부의 분위기를 어렵게 만들었고 조규성 선수는 이강인 선수의 행동을 용납하기 어렵다고 표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부상이 발생한 순간 그의 고통과 팀 내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조규성 선수는 만약 다가오는 월드컵 2차 예선에 자신이 호출되고 이강인, 영우, 우영희 선수가 포함된다면 참가를 거부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갈등을 넘어 국가 대표팀의 단합과 성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도 드러냈으며 과거 자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세심하게 도와주었는지를 회상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갈등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는 극적으로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두 선수는 각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화해의 메시지를 공유하며 더 이상의 갈등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러한 화해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내부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팀의 단결과 집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서로의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다정한 포즈를 취한 사진을 공개함으로써 두 사람 사이의 화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렸습니다. 이 사진은 많은 이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전달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자신의 경솔한 행동과 짧은 생각으로 많은 축구 팬들과 손흥민 선수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며 깊은 반성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웃 나라 일본에서도 이 두 선수 사이의 갈등과 화해 과정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일본의 축구 전문 매체 사커 다이제스트는 이들의 탁구 대결로 시작된 갈등부터 화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보도했으며 이 소식은 일본 내에서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일본의 누리꾼들은 손흥민 선수가 팀의 주장이자 형으로서 보여준 너그러움과 이강인 선수가 얻은 교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며 이번 화해가 한국 축구팀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는 기대를 표현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매체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과 인성을 높이 평가하며 그의 그릇이 남다르다는 평가를 전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편으로 클린스만 전 감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일본에서 들려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 축구 대표팀의 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그의 경질이 한국 축구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도 부상 없이 행복한 축구를 계속해서 선보이기를 응원하며 이강인 선수의 성장도 기대됩니다. 이번 화해가 두 선수는 물론 한국 축구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물론 댓글로도 많은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